3, 2, 1. And action.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케이스러움, 이 영화는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케이스러운 걸 다룰 수 있을 내용인데도 너 허세가 없어. 곡성보다 비밀은 없다가 더 지독하다. 곡성은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면 편안해진다. 그에 반해 비밀은 없다는 탈출구가 없이 몹시 찜찜한 영화다. 그냥 손예진 하면 역시 멜로고, 근데 이 배우가 되게 특이한 게 그 멜로 안에 항상 머무르는데 그 멜로 안에서 극단까지 가는 게 있어요. 관객이 그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를 보면 한 달 동안 계속 마케팅을 하는 영화와 한 2주 마케팅 딱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툭툭 내려가잖아요.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만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에 늙지 않은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 조입니다. 예, 저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반장입니다. 오늘 고PD는 가족여행 갔어요. 해외로 해외에 있다는데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좀 이따 연결을 해보고 뭐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어요? 벌써 여름 휴가 얘기 나올 때까지.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좀 비싸. 처제가 거기 살아요. 아 진짜? 예, 이사 가요. 7월에. 아 이거 나는 집들이 겸해서 휴가 계획도 못 세웠는데 가기로 했습니다. 맛집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충남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그 팸투어라고 영화인들을 뭐 방송하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자기네 지역에서 그 영화를 찍어달라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영상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데 이번에 충남 영상위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충남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명승고적 뭐 바닷가, 뭐 산, 수덕사 이런 데를 다니면서 아 이런 데서 이제 영화 찍으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영화인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뭐 안희정 지사도 만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이 자연에 와서 영상 산업을 잠룡을 만나줬고 그렇죠. 뭐 우리 충남 지역의 이 자연과 이런 것들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충남에서도 곡성 하나 나오는 겁니까? 그럼? 뭐 홍성이 나오겠죠. 홍성. 좀 느린 곡성. 홍성 예산. 뭐 이런 길을 문 것이요. 각 영상위원회에서 어쨌든 영상 산업이 거기서 영화를 찍으면은 거기에 뭐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산이 큰 영화들은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고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준비도 많이 해서 뭐 블루베리 농장도 가고. 그 한국 영화가 좀 더 이제 장르적으로 다양해지면 진짜 다양한 지역에서 찍을 수 있을 텐데 네. 좀 그런 게 좀 아쉽죠. 지금 지원이 많이 되는 데가 부산하고 전주 뭐 그리고 서울 뭐 이런 데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후발주자인데 충남 영상위원회나 뭐 전남 영상위원회 이런 데들은 그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위원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헌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그런 거를 섭외해주고 도로 뭐 자동차 추격신을 찍겠다. 한국에는 그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라든가 그 뭐 인적이 드문 곳, 이제 곧 오픈되기 직전의 도로들 그리고 뭐 어떤 절, 어떤 지역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폐교도 갔다 왔어요. 네, 폐교인데 요즘에는 다 뭐 바닥이 돌바닥인데 마루바닥이 남아 있는 학교. 이런 데들은 소개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사진 찍고 아 여기는 교장실을 하면 되겠구나. 아 여기서 여고괴담을 찍으면 재밌겠구나.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재밌었습니다. 많은 영화인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서 그거보다는 가서 다 제밥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뭘 먹나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의 병이에요. 영화인들 병. 그거 먹을 거 막 맛집 이런 거에 대한 그거 중요하죠. 영화인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 그런 집착은. 메뉴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 말짱 도루묵이지. 그동안 해왔던 공덕이 다 이런 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이번 주에 그 개봉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한국 영화 이제 두 편이 이제 바야흐로 이제 6월 말 되면서 이제 좀 그 대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그런 한국 영화들, 장르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굿바이 싱글이라는 그런 영화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김태곤 감독의 가서 바이싱글 봤죠.
김혜수와 마동석 주연의 마동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도 이제 코미디인데 이제 코미디로 홍보가 되고 있고 다 뭐 누가 봐도 아 영화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제 코미디라는 요소 때문에 가서 보겠지만 그 한국의 이제 장르 아닌 장르가 있잖아요. 우픈 장르라고 웃기다가 이제 슬픈 뭐 이런. 그렇죠. 근데 뭐 슬프다기보다 이제 짠하죠. 그러니까 웃음과 감동을 같이 주려는 이제 그런 장르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 영화도 이제 그 장르 안에 있는 이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영화 뭐 이렇게 김혜수 씨 팬이라면은 뭐 김혜수 씨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디서 이제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그 신뢰도 높은 여배우로 이제 김혜수 씨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예, 뽑혔더라고요. 근데 진짜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김혜수 뭐 전지현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도 이제 김혜수 씨만큼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최근 그 타짜 이후 예, 이대 나온 여자가 된 이후부터 이 김혜수라는 배우가 보여주는 어떠한 그런 스펙트럼과 그 아우라와 포스는 정말 그 한국 그 과거 고전 여배우 시절의 그런 어떤 그런 예, 그런 여배우들의 위용을 상상케 그러니까 하는 김혜수 씨 같은 그런 경우에도 배우죠. 청순한 이미지에서 어느 순간 되게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그 매력을 뽐냈다면은 그 최근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님 같은 아니면 좀 이제 대부 여자 대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 영화는 많이 망가져요. 김혜수가 탑스타인데 그 탑스타의 이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절치부심하는 안간힘을 쓰는 그런 역할로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 코미디 연기를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김혜수 씨한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그 아주 전형적인 코미디 연기가 이제 한때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거였는데 한동안 이제 그 좀 강렬한 캐릭터 연기들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다시 이제 그 코미디 연기 본격 아니죠 정통이라면 좀 그렇고 이게 전형적인 그런 이제 코미디 연기 그런 것들 전형적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예.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생기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게 김태곤 감독이 그 전에 족구왕의 각본을 썼고 그 전에 199면에 안재용이 나온 영화에 연출이기도 하고 독립장편을 2편이나 했어요. 독 그리고 199면에를 했고 광화문 시네마라는 곳에서 그 족구왕의 각본을 쓰고 우문기 감독하고 같이 영화를 만든 프로덕션을 총괄했던 감독인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영화 쪽에서 데뷔를 한 거죠. 그리고 각본도 남의 각본인데 영화를 했는데 그 남자가 만들었는데 상당히 페미니즘 영화 같은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비밀은 없다랑 비교가 되는 여성 영화에 가까운데 이 여성의 중점이 조금 그 김혜수가 아기가 없지만 모성 본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여성 영화에 가깝지만 좀 페미니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비밀은 없다랑 상당히 그 비교가 될 만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한국 영화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발전, 로맨틱 코미디의 발전 이런 데는 기여를 했지만 또 여성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비판적인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 비평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뭐 그리고 마동석 씨의 캐릭터가 상당히 마초적으로 보일 만한 그 마동석 씨가 스타일리스트로 나오면서 매니저까지 겸하는 총괄 뉴욕 패션 스쿨 출신 애셋을 그 영화가 흥행이 된다면 김혜수 씨의 역할 망가지는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김혜수가 이제 그 아기가 없는 모성애를 가진 그 스타급 배우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마동석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귀여운 이미지가 요즘에 성 뜨고 있잖아요. 네, 뭐 많이 떴죠. 마요미라고 하던데 마요미의 이미지가 극대화된. 꽤 오래됐죠. 근데 뭐 그 상업 영화에서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 영화는 투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김혜수와 마동석 투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흥행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재밌을 것 같고 또 비평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테마들 페미니즘적인 테마들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이제 평균 제작비 이상을 쓰는 장르 영화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장르적 재미나 이런 것들을 노려야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이제 어떤 과장된 표현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냥 그 상업 영화의 관습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을 이제
그 결합되죠. 그러니까 그 아역을 맡은 이제 배우 있죠. 이름을 제가 또 제가 항상 검색, 이렇습니다. 검색. 예, 김현수구나. 김현수. 김현수. 김서연은 다른 배우지. 예. 그리고 이제 김 기자가 주목했다고 하는 네. 그런 배우잖아요. 네. 야구 선수 이름을 가진. 굉장히 연기 잘하죠. 이게 도가니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배우인데, 예, 그 배우가 이제 그 김혜수 씨가 전체적으로 영화를 끌고 간다면 그 이제 아역 배우와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영화가 숨겨놓은 어떤 그런 주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소개할 영화가 사냥이라는 영화입니다. 사냥은 이제 봤는데 일단 배우의 포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주연입니다. 주연. 네. 예, 조연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 주연이고 그 다음에 조진웅 씨가 이제 나오고 네. 그 한예리 씨는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영화를 많이 이제 출연했다. 지금 뭐 다 메이저 아우르면서, 배우죠. 네, 네. 아우르면서 마리텔까지 나오는 드라마에도 그런 나오고. 이제 배우죠. 그 다음에 권율이라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네. 있는 그런 독립영화 쪽에 그다음 뭐 TV도 나오고 뭐 여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배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조연들도 굉장히 한 연기하는 뭐 박병은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심희영 씨라든가 뭐 차순배 씨. 굉장히 딱 보면은 저 배우 진짜 신동미. 어떻게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이렇게 쫙 모았을까 이런 배우의 포진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또 초반부의 전반부의 몰입감과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중반 이후로 좀 긴장감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 막판에 가면은 이제 이런 스릴러 장르에서 관객들이 원하는 그런 쾌감 이런 것과 조금 멀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좀 되게 아쉽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감독이 그 제작자가 김한민 감독이죠. 네. 김한민 감독이 이제 자신의 제작사인 빅스톤에서 제작을 했는데 최종병기 활이 이제 산에서 막 활을 쏘는 얘기잖아요. 이건 산에서 막 총을 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컨셉 자체는 뭐 최종병기 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변주한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조그만 산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총을 그 뭐 엽사들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냥꾼들. 호랑이가 나오나요? 호랑이라기보다 이제 대호가 생각나서. 이거를 뭐 스포일러 비슷하게 하나 하자면 고라니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벌써 곡성 패러디가 나온 것이. 고라니는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어. 이 영화 운전하다가도 볼 수 있어. 이 영화에 대해서 뭐 멧돼지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지금 곡성 패러디라는 얘기들이 그 영화 보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타잔. 이 영화가 이제 혹시 이게 그 동물 CG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면서 그건 뭐 정글북에서 이미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있지. 그 전에 이제 그 혹성 탈출 시리즈가 거의 그렇죠. 엄청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글북에서 집대성이 됐고 레전드 오브 타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적인 성과 뒤에 여기는 근데 이제 인간 배우들도 꽤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무엘 잭슨도 나오고 그 사무엘 잭슨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이 배우도 이제 좋아하는 관객들이 꽤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팬층이 나름 탄탄하게 있는 그런 배우인데 마고 로비라고 그 뭐죠? 최근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거기 나왔던 그걸로 유명해진 그 여배우가 나오고 그 외에도 뭐 크리스토퍼 월츠 그 악당 전문인 그 배우도 나오고 그 노익장들 뭐 배우만 읊지 말고. 존 허트, 짐브로드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타잔 얘기니까. 그렇구나. 할 얘기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감독이 데이빈 예이츠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누가 나오는지 지금 다 배웠던. 읊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글북과 다른 건 동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미 유명한 인간이니까. CG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반지의 제왕 때 골룸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요. 재현했을 때 그리고 뭐 근데 골룸은 판타지 캐릭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동물들은 되게 리얼한 현실적 반지의 제왕과 뭐 캐릭터잖아요. 아바타나 네. 이런 거에서 CG로 재현하고 그걸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연기하고 이것들이 뭐 이미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뭐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까지 가면 우주인까지도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동물 맞아. CG의 어떤 그런 강점을 살린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정글북만큼 될 것이냐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 한국 영화 우리 연애의 이력이라는 그 영화계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입니다. 네. 그래서 전예빈 요즘 최근에 네. 또 오해연으로 이제 네. 다시 각광받고 있는 전예빈과 신민철이라는 두 이제 배우의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500일의 썸머가 이제 재개봉을 합니다. 재개봉 러시아. 예, 제가 이 마크의 감독을 만나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이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마크의 감독이 그걸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속편을 만들 그 500일의 썸머 보신 분들이 이제 엔딩이 기억에 다 남으실 텐데 안 남어. 본거 맞습니까? 봤어. 왜 마지막에 그 인상적인 대사 있잖아요. 그런데 썸머 다음에 나 이제 그래서 폴. 속편으로 오톰이라고 오톰. 오톰이라고 그래? 폴이라고 그러고. 그 속편을 만들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고 계속 하하하 막 웃기만 했던 그런 재개봉만 기억이 하고. 납니다. 진짜 만들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가 다시 재개봉하고 뭐 재개봉해도 어느 정도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헝그리 하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작년 베니스 남녀 배우상을 다 탔던 영화입니다. 베니스에서. 예, 남자 배우는 그 스타워즈 이번에 새로 시리즈에서 카일로 렌 악역 그로 나왔던 애덤 드라이버. 그 다음에 여배우는 그 I Am Love라는 영화 보신 분들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나중에 이제 레즈비언이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를 맡은 배우가 있어요. 알바 토르와처. 이 두 배우가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관계, 로맨스, 사랑, 뭐 증오 막 이런 관계들을 그런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이번 주 개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 메이드 실황 공연이 아니고 이제 밀착 다큐. 아 그래요? 실황 공연인 줄 알았는데. 예, 이제 그 아이돌 영화가 두 개예요. 실황 영화가 있고 이제 다큐가 있고 그 걔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돌 영화 중에 이제 후자, 그 빅뱅 멤버들에 대한 어떤 다큐들과 뭐 실황도 이제 노래 이런 것도 결합이 되겠죠. 독립 영화가 또 두 편이나 개봉을 해요. 같은 시기에 6월 30일 날 개봉을 하는데 문정현 감독과 그 문정현 감독이 만든 경계 이거는 그렇죠. 세 명의 감독이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 이걸 못 봤습니다. 보신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감독하고 세르비아 감독하고 네. 한국의 네. 문정현 감독하고 셋이 영화제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이제 영화를 찍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싱가포르에서 같이 영화를 찍고 서로 편지를 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문정현 감독이 다닌 여러 나라, 세르비아 그리고 그들의 상황. 이 세르비아 감독은 망명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 세르비아 감독인가 인도네시아 감독인가 하여튼 그 망명을 한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누구는 어떻게 지내니 뭐 이런 상황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서간문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죠. 이렇게 독특한 형식을 그 보여주는 작품인데 관객들이 많이 볼지 안 볼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 영화고 또 한편의 영화는 그 이희원 감독의 홀리 워킹데이라는 영화인데요. 보통 우리 호주에 학생들이 일하러 그렇죠. 일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죠. 영어도 배운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이 감독이 직접 호주에 갔어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영어도 공부하겠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돈도 못 벌고 영어도 못 한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 생각이 좀 나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유럽의 영화과 학생들이 유럽을 네네. 이제 무전 여행해서 막 일해주고 그러면서 돈 벌고 막 이런 과정들. 근데 그 친구들은 영상을 찍잖아요. 네. 잉여들의 지하이킹 영상을 찍으면서 잠깐 행복한 시절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데 얘네들은 정말 일만 해 가서 그리고 양파를 하루에 막 몇 트럭씩 따야 돼. 그래서 일을 구하러 다니는 호주가 넓잖아요. 노동 영화입니까? 네, 노동 영화예요. 그래서 그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간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좌절이 되는지. 근데 정말 하드한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영어도 못 배우고 일도 못 하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만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는데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근데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활기와
뭐 이런 거는 잃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본 영화고 짠하기도 하면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인 거지. 자기의 꿈을 향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뭘 영어를 배우든 일을 배우든 호주에 눌러앉든 뭐 이렇게는 한국에 못 돌아가겠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입니다. 두 영화가 경계와 그 홀리워킹 데이가 상반된 그 형식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어쨌든 외국에서 한국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문정현 감독도 외국에서 자기의 그 삶을 반추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효영 감독도 해외에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들을 찍은 영화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겁먹지 마세요. 전쟁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길 거야. 여보, 문제가 생겼어. 민진이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선거에서 지면 당신 괜찮겠어? 애가 가출했다고 선거에서 지진 않아. 아들이 학교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거는 CCTV가 없거든요. 우리 딸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요새를 강요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고 정치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라고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요. 지난주에 그 우리가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일정이 안 맞아서 지난번에는 깊게 다루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고 이어서 그 주연 배우로 나온 손예진 배우에 대해서도 그 여가 어떤 행보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직도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비밀은 없다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비밀은 없다 보면 이제 관객 평들이 되게 안 좋아요. 네, 그건 안 찾아봤는데. 보면은 근데 이제 포탈 같은데 평점 보면은 거의 뭐 평점 테러에 가까운 1점들을 주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실망했는지 보려고 왜 1점 주면서 이게 멘트를 달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싫어. 이게 정치 영화로 해석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대미 누가 여고 누가 야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여당에 가까운 후보 김무성 씨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이제 가고 뉘앙스가 그 사람이 납치한 것처럼 돼서 어떤 평을 보면 뉴라이트 그 교수가 있어요. 그 평을 보면은 이거는 대선을 앞둔 기획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겠죠 그 사람. 좌파들의 지금 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변호인 이후로 뭐 막 이렇게 보는 광해도 그렇고 대선 기획 영화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미 비밀은 없다가 나왔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우파 쪽에서는 뉴라이트나 이쪽 계열에서는 이것도 그런 영화에 담긴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저는 이 영화가 그 모성으로 모성을 비판하는 뭐 아까 얘기한 굿바이 싱글과는 좀 다르게 여성이 만든 영화이면서 그 어떤 모성이 있는 손예진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딸을 찾기 위한 어떤 악정 고투를 보여주면 주는 건데 근데 그걸 정치 영화로 해석을 하면 근데 그 광해나 변호인은 흥행이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흥행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관객들이 뭔가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불편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입소문이나 이런 데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이렇게 관객들이 이 영화에서 뭔가 불편해한다면 과연 그 불편해함은 어디에서 기인된 걸까 이런 것들이 뭐 근데 많은 이제 상업 영화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흥행이나 이런 데서 힘들어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나 이런 데서 그리고 배우의 연기, 스토리 이런 데서 크게 난 결점을 찾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뭔가 불편해 한다는 그 정치적인 이런 거 뭐 뉴라이트 쪽 교수님이 쓰신 거는 이제 그 흥행작들과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거 떠나서 이 영화는 좀 그런 데서 좀 다른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에서는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이 어떤 전형적인 장르성에서 그걸 계속 배반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정치 영화 그리고 유괴 뭐 범인을 찾는 과정 이런 영화에서 계속 그 영화 내적으로 자기 부정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그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클라이맥스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서 그렇죠. 예상하기 힘들게 네. 만드는 그런 솜씨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송혜진이 그 단서들을 찾아가는 수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송혜진이 거기 밝혀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단서가 주어지는 방식 이런 것들도 되게 무리수나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행동 중심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성도나 만듦새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객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뭔가 네. 거부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너하는 그런 이제 감성들이 분명히 이 영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장르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괴당한 딸과 친구의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영화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마이너한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일반적으로 유괴 영화에서 그 유괴당한 아이의 이야기를 이 영화처럼 부각시키고 이걸 통해서 뭔가 테마를 전달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은 유괴당한 아이고 피해자일 뿐이고 영화적인 비중도 작고 그리고 그 아이의 얽힌 사연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그냥 그 범죄에 관련된 것들만 드러나고 주로 그 가해자가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뭔가 원한이 있다든가 뭐 걔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그 범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중이 적고 오히려 그 유괴당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이제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가면서 그리고 선생님과의 비밀. 네, 뭐 그런 것 그걸 다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과의 비밀이 있잖아. 아무튼간에 몇 개 있어요. 뭐 많아. 어차피 비밀은 비밀은 없으니까. 없는데 비밀이 많아.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난 그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장르적으로 특이한 게 유괴당한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엄마를 그 과정에서 변화시키고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고 엄마를 더 행동하게 만들고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낯설게 여겨졌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감성들이 관객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편할 수 있죠. 예. 저희 글 하나 그럼 읽어드릴게요. 네티즌이 쓴 건데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 클리앙이라는 사이트에 고맙습니다이라는 분이 올린 건데 지금 김 기자님이 좀 의문시하는 부분은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곡성보다 비밀은 없다가 더 지독하다. 맞아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곡성은 사회적 이슈 등을 종교적 장치라 섞어서 매우 철학적으로 던져가지고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면 편안해진다. 그에 반해 비밀은 없다는 탈출구가 없이 몹시 찜찜한 영화다. 곡성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세계라면 이 영화는 현실 그 자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보가 손예진 등 배우에 포커싱 되어 있는데 보고 나면은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배반당한 기분이 든다. 라고 했어요. 이분은. 근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랑은 사실 많이 다르다. 손예진, 김주혁이 붙어 있으면은 다른 얘기를 기대하지 가서 아내가 결혼했다. 그게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거가 오히려 더 강하게 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되게 이제 영화를 좀 나름대로 많이 보신 분이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상업 영화로 생각하고 그 어떤 장르 영화 안에서 뭐가 좀 반전이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뭐 모든 장치들 때문에 선거 국면이라는 거 그리고 모성이라는 거 뭐 딸과의 관계라는 거 뭐 지역주의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괜히 뭐 정치 영화로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흥행과 무관하게 영화적인 평가는 조금 더 이 영화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좀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고. 나도 이게 흥행과 상관없이 좀
풍성한 네. 곡성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해석과 그런 걔네들이 욕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네. 그냥 띡 1점 던져놓고 그냥 빠지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비판하도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담론적으로 좀 풍성해졌으면 하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영화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면들이 다 없는 가운데 뭐 테러에 가까운 그런 평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런 거를 마치 자기 일처럼 김 기자는 되게 이 반응에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간만에 되게 이렇게 놀랑거려야 되는.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좋게 본 그런 영화인데 예, 한국 영화 중에 근데 좀 아쉬운 거죠 그런 면에서. 네, 우리 구피디에게 연락을 해서 그 전화 연결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잘 들려요? 어디예요? 어딘지 알려줄 수 없어. 아 비밀이야? 해외가 아니고 어디 그 뭐 성남이나 이런 데 아니야?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우리 비밀은 없다 얘기하는데 무슨 비밀을 얘기하고 그래? 아, 내가 진짜 서울에 있었으면 감독이랑 전화 연결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경민 감독이 영화 만드는 걸 계속 지켜봤었잖아요. 네. 뭐 이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고 제목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영화는 되게 좋았는데 막 걱정이 되는 게 영화가 레이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치 영화인 것 같다가 또 가족 영화인 것 같다가 결국 어떤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어떤 스토리라서 야 이걸 어떻게 홍보하지?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막 들었었어요. 다들 보셨어요, 근데? 다 봤어요. 다 봤어. 어떠셨어요, 김 기자님은? 그때 별로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했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나는 그 지역이나라든가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상도의 어느 지역으로 시집온 전라도 여자가 겪는 어떤 그런 약간 좀 나는 그냥 그게 가장 이 영화의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도를 설정하고 보여준 영화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의미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난 별로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그 전라도 사람이라는 걸 막 폭로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치 그 와중에서 나는 그게 단지 그냥 이 사람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라기보다 그 거기에 나오는 뭐 어떤 경상도의 어느 도시로 어느 광역시로 설정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딘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대구나 경북 지역인 거 누가 봐도 대구예요. 누가 봐도 대구고 구체적인 이게 뭐 곡성 이런 것처럼 대산 광역시 뭐 누가 봐도 그렇지. 이건 대구고 여기 실제 지명이 안 나와. 대구로 전라도 여자가 결혼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유력 정치인이야. 유력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감추고 맨날 김밥이나 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성애 이런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상실당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거기에 모든 이제 그 이제 남편 있잖아요. 남편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이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난 이 여자 이 손예진이 마지막에 걔한테 싸준 음식이 김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영화 첫 장면이 김밥 쏘는 장면이거든요. 김밥 나오는 영화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번에 근데 요리가 강조되긴 해요. 근데 그 요리 마지막으로 그냥 김밥 먹고 간 게 뭐 매달 먹은 게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이런 대목 나오는데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끝낸 거예요. 끝내고 이제 이 여자가 그 안으로 그 심장부로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렇지.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나는 그 구도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런 식의 설정과 구도를 그러니까 설정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장르적 요소와 아니면 또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꽤 깊이 있는 그런 그 비전과 고찰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가끔은 너무 강박적으로 힘을 줬다라는 대목도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와 어느 정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오랜만에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별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영화에서
너무 이야기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장르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너무 벼르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영화적인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게 좀 힘겹게 예, 그리고 손예진의 연기마저도 오랜만에 정말 내가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겠다라는 뭐 그런 야심은 아니었겠지만 손예진 연기에서 어떤 그 벼른 느낌 이런 것들이 감독이 전이 됐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선 굉장히 예, 독특한 그런 영화였죠. 예. 뭐 이게 구피디한테 물어보고 왜 응?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 원래 영화 보고 그러기로 했잖아. 그렇죠. 원래 구피디가 얘기 안 하고 듣다가 한 마디씩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그 홍당무 때부터 이어지던 그 어떤 일관적인 주제가 이어지는 영화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하긴 해. 해내 결국에는 예, 그게 홍당무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어떤 한 여자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이야기인 거니까 홍당무 때랑 달리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 보건 간에 굉장히 장르적인 그 미스터리 스릴러의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왁구가 딱 왁구라는 표현 쓰면 안 되지. 이 딸이 네, 그 이제 유괴 영화인데 딸이 누가 딸을 데리고 갔나? 딸이 어떻게 없어진 그러니까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탐정 영화 같은 그렇지. 거에서 보면 그러니까 후더닛 와이더닛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거를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그 보면 저는 걱정하면서 봤던 이유가 이거 너무 초반에 너무 드러나면 어떡하지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가 아니면 이제 끝까지 그 긴장감을 살리고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아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을까? 네. 근데 다행히 그렇지 않게 굉장히 끝까지 궁금증을 묻지 않고 계속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근데 거기 영화적인 장르적인 완성도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공이 너무 멋을 안 부려. 너 허세가 없어. 이런 영화 주인공이면 뭐 자기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 염세주의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허세가 좀 있어줘야 되거든. 이게 고뇌만 하지 고뇌만 정신 차리자. 그렇지. 생각하자 이거만 하지. 행동주의자지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캐릭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허세가 없어. 그러니까 허세가 멋이 없는 거야. 멋이 굉장히 멋있을 수 있는 캐릭터예요. 로그라이만 보면 얼마나 멋진 엄마야 보면 이렇게 그리고 다 해결하잖아 자기가 누군지도 알려내고 왜 그런지도 알아내고 그다음에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뭔가 해내는데 그랬는지 이게 멋이 없게 그려놔. 그러니까 장르적 쾌감하고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좀 벗어난 느낌? 장르적 쾌감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르적인 것들을 배반하는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물론 그렇죠. 그 장르적 쾌감을 배반하는 지점들에서 또 이 영화의 재미가 또 그렇죠. 막 거기서 쾌감이 생겨나잖아요. 나오는 거지. 보면. 그렇지. 분명히 뭐 스포일러긴 하지만 상대편 후보가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고 너무 그건 다 플롯이 단순한데 그 단순함에서 그렇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주제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재밌을 수 있는 주제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대중 주류 상업 영화의 궁금증과 관심으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대중적인 어떤 상업 영화의 틀에서 벗어난 영화들이 대중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라고 지금까지 곡성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대를 가짜 했는데 맞춰놨는데 근데 이 영화 이제 거기서 많이 벗어나고 망했어. 많이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참 이거를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어쨌든 영화적으로 또 평가를 받겠지? 예매는 근데 우리 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케이스러움 이 영화는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케이스러운 그 뭐라 그러지 지역 감정이나 뭐나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 다룰 수 있을 내용인데도 이거 그냥 외국에 갔다가 옮겨놔도 큰 차이 없이 풀어갈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텍사스, 남부 캔자스 미국을 치면 그렇지 뭐 그런 애가 저 어디 뭐 뉴욕 어디 떨어진거나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련된 영화인데 문법적으로 그런 오히려 그런 케이스러움이 또 여기서 그 케이스러움은 약간 아까 얘기한 그 어떤 허세나 좀 이렇게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보면.
한 2주 정도만 좀 더 버텨주면 조금 더 뒷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극장 상황이 만만치 이렇게 안 기다려줘. 네. 손혜진의 연기는 어땠어요? 지금 최고였죠, 최고. 최고.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작 보고에 가기 전에 이제 손혜진 씨를 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진 씨한테 직접. 아니야,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작 보고 전에 이경미 감독이랑 뭐 이제 직접 얘기를 하다가 했어야지. 제작 보고에서 만나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 취향을 타지 않는 미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예뻐도 보면 이제 취향을 타는 미모들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김태희 씨나 손예진 씨를 딱 얘기를 하면 이쁜 건 다 인정해, 사람들이. 근데 손예진 씨는 연기를 잘하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지금 얘기들이. 특정인들을 비교해가면서 구PD 상태가 안 좋아서 입안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지금 통화 상태가 여보세요? 마무리는 합시다. 현장에서 손예진 씨 어땠는지 이런 얘기는 혹시 뭐 들은 적 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쿨하시네요. 뭐 들은 게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케이스럽지 않네요. 하나만 얘기해 주지. 케이스러운 건 없더라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저기 고정한 우리 유 통신원. 반장님 저기 네네 전혀 저기 우리 유 반장님 저기 편집 알아서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편집 네, 망했어, 예쁘게 할게요. 좋은 시간. 녹음이 너무 지내시고. 들쭉날쭉해가지고 들리다 안 들리다 막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저기 세 분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네. 내가 더빙을 할 수도 우리 있어요. 구PD 목소리에 내가 유실 부분은 내 목소리로 더빙을 할 수도 있어요. 획기적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자꾸 한계를 넘어선 모습이 마음에 들어. 그 저기 청취자분들한테 말 한마디만 해줘요. 예, 잘 놀다 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팟캐스트가 지역적 뭐랄까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고 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 핵심을 그러니까, 얘기해줬네. 예,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최첨단. 하여튼 유 반장님 최첨단. 아니 우리가 좀 시스템이 되면은 여기 구PD하고 이경미 감독하고 이렇게 3자 연결해가지고 그렇지. 맞아. 그래, 준비를 좀 해가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잘 놀다 오고 선물 안 사와도 돼. 네. 선물 안 사와도 돼. 우리 다음 녹음 때 봬요. 네, 안녕. 네. 예, 구PD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녹음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다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밀은 없다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오히려 김 기자가 얘기한 그 앞에 그 정치적인 상황보다 어쨌든 그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그 유력 후보의 딸이 없어졌는데 이거를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가족에 별로 집중하지 않은 남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중요한 여자와 근데 그 갈등 관계들이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거기 또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러면서 저는 그 학교 내에서 관계들을 되게 야릇하게 느꼈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뭐 학생하고 선생님이 연애를 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나가면서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보면 센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가슴을 졸이면서 위태위태하게 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세요. 영화는 많이 세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나 캐릭터를 만든 거는 굉장히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까 김 기자님도 얘기했지만은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연출적인 면에서 막 그 이렇게 편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아지트 삼아서 놀던 이런 데에 대한 모습이나 그 두 아이를 담는 모습이나 그런 게 조금 벗어나 있는 느낌은 받았어요. 근데 뭐 이따 뭐 상반기 평가할 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별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한국 영화들 중에서 여성 감독 영화가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그때는 홀리워킹데이도 이번 주에 개봉한 홀리워킹데이도 여성 감독의 영화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 감독의 영화고 비밀은 없다 또 그렇고 삼례도 지금 개봉하고 있잖아요. 이현정 감독의 우리 연애 이력도 그래요.
우리 연애 이렇게 여성 감독 영화. 와,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5편이 개봉을 하면서 서로 그것도 상업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소녀와 그렇고. 여자 다큐. 그렇죠. 그것도 여성 맞다.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네. 6편, 7편이 독립 다큐멘터리부터 어떤 상업 영화까지 이렇게 가 있고 그리고 굿바이 싱글도 어떤 여성 영화에 가깝잖아요. 남자가 만들었지만 아가씨도 그렇고 그런 지금 있는 어떤 여성 담론이라든가 페미니즘 담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비밀은 없다의 어떤 영화적인 평가와 또 흥행 성적 이런 걸 보면은 좀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쉽긴 한데 이건 또 뭐 관객의 평가는 관객의 평가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이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영화적인 어떤 레이어라든가 그 이경영 감독이 시도했던 것들은 뭐 과한 것도 있고 또 도드라지게 우리가 어떤 걸 얻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논란은 있지만 이것도 얘기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중적인 힘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지금 첫 주밖에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그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뒷심을 꼭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